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사실 강등이 달린 아랫동네가 뜨거울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뭐 11위, 12팀이 나란히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질 땐 지고 그러니까요. 이길 땐 또 같이 이기고. 네. 아, 의외로 윗동네도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동해안 더비가 현 시점 왜 최고의 더비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광주와 전북은 같은 결과를 맞이하면서 37라운드를 더욱 기대케 하는 36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6경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대전 강원전이고요. 강원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강원이 6경기 만에 귀중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강등 싸움에서 한 발 달아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반면 대전은 아쉬운 경기력 끝에 무패 행진이 6경기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홈팀 대전은 4하나 4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티아고가 최전방에 섰고 레안드로와 전병관이 좌우에 이현식과 김영욱, 주세종이 허리진을 꾸렸습니다. 서영재, 안톤, 조현민, 강윤성이 포백을 이뤘고요. 강원은 4-2-3-1로 맞섰습니다. 이정엽이 원톱에 섰고요. 김대원, 유인수가 좌우에 섰고 알리바에프가 서민우의 짝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영, 김영빈, 강투지, 황문기가 포백을 구성했고요. 벤치에 가브리엘, 웰링턴, 갈레고 이 브라질 트리오가 대기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강원의 투지와 압박이 전반적으로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동기부여에서 월등했던 만큼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였는데요. 수치가 입증을 합니다. 강원의 그 경기당 평균 지상경합 성공이 6회, 공중경합이 23회, 인터셉트가 28회에 불과한데 이날은 7회, 42회, 52회 평균 치를 모두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공중경합에서 앞선 걸 눈에 띄네요. 그게. 네, 그러면서 티아고가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요. 점유율은 내줬지만 이날 상대의 슈팅을 5개, 유효 슈팅은 단 1개로 묶어버렸습니다. 반면 강원은 무려 17개의 슈팅, 5개 유효 슈팅을 날리죠. 중심에 누가 있었냐? 단연 알리바에프가 있었습니다. 알리바에프 모두 팀 내 최다 15개의 획득, 6개의 차단을 기록했고요. 블락과 인터셉트는 모두 팀 내 2위였습니다. 이날만큼은 뭐 진공청소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공격 진영 패스도 100%를 자랑하는 등 공수에 걸쳐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한국용의 공백 완벽히 메우면서 이날 KUM으로 손색이 없는 활약을 펼쳤고요. 강원은 후반 들어 더욱 기세를 올립니다. 후반 2분 웰링턴이 대전 골망을 흔들었지만 앞선 과정에서 이정엽의 오프사이드로 골치가 되고요. 이후에도 웰링턴, 김대현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결승골이 터집니다. 후반 24분이었죠. 유인수의 패스를 받아 이정엽이 등을 지면서 알맞게 내주고요. 김대현이 오른발 가마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김대원의 마지막 득점이 10월 1일이었는데 그때도 상대가 대전전이었더라고요. 이날도 대전전 득점포를 가동했고요. 남은 시간 강원은 적절한 선수 교체와 탁월한 집중력을 앞세워서 대전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윤석영 선수의 3연 태클이었죠. 그렇습니다. 임요한의 3연봉이 떠오르는 아주 투지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귀중한 승리를 챙깁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전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강원이 이날 같은 집중력을 남은 경기에서 보여준다면 희망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경기였고요. 반면 대전은 확실히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민성 감독도 간절한 선수가 경기에 나가는 맞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죠.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제주와 서울의 경기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양팀의 순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서울은 하스왕인 7위를 확정을 했고 제주는 9위로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아챔권에 도전했던 양 팀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쉬움이 많이 남은 시즌이었고 개인적으로 두 팀 모두 다 제 담당 구단인데 개인적으로도 양 팀의 행보를 좀 아쉽게 바라봤습니다. 일단은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면한 점에서 위안을 얻어야 될 그런 시즌으로 보이고요. 양 팀 라인업은 사뭇 달랐습니다. 제주는 지난 라운드 대비 골키퍼 포함해서 7명을 교체했는데요. 김동준, 최용준, 연재훈 뭐 열심히 뛴 자들 뭐 쉬어라 이런 개념으로 휴식을 줬고 곽승민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날 유인수의 은퇴식이 열렸었는데요. 골문을 지킨 선수는 김금배였습니다. 반면 서울은 단 2자리만 바꿀 정도로 베스트 전력도 나왔는데요. 김주성 대신 황현수, 김신진 대신 지동원이 모처럼 선발 투입했고 백업 자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계약이 끝나면서 이제 뭐 거치가 관심을 끄는 그런 선수죠. 기성용은 이날 34번째 경기를 소화했는데 남은 2경기에 모두 출전하면 개인 통산 K리그 한 시즌 최다 출전 기록을 경신을 진짜 합니다. 많이 뛰었다. 올 시즌 출전 시간도 가장 일단은 많고 근데 경기 수도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는 어떤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너희한테는 질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아프게 얘기하면 누가 골을 못 넣느냐의 대결 같았는데 전반에는 서진수, 김봉수, 송준 제주 트리오가 돌아가면서 기회를 날렸고요. 서울 윌리안 이날은 약간 탐욕 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여러 좀 욕심을 내는 장면이 있었지만 역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후반에 선수를 교체한 이후로도 달라지지
맞지 않았는데 제주는 이날 총 11개, 서울은 총 14개, 양팀 통틀어 25개의 슛을 쏘고도 단 한 골도 나오지 않는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유효슛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올 시즌 처음이더라고요. 네, 키플레이어는 서울 골키퍼 백종범을 하겠습니다. 제주의 유효슛 5개를 선방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프타임에는 유인수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는데 일단 휠체어에 앉아서 부모님과 함께 경기장을 돌면서 팬들과 인사를 했고 구단 직원,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좀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만찬이 유인수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대구 광주전 1대1로 끝났습니다. 파이널 A에서 펼쳐진 이번 달빛 더비 역시 무승부였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 이것이 징크스로 이뤄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대구는 4위까지 주어지는 ACL2 진출 가능성을 이어갔고요. 광주는 ACL 엘리트 진출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대구는 바셀로스를 벤치해둔 이근호, 예드가 고재현 쓰리톱을 내세웠고요. 황재원은 벨톨라의 짝으로 중앙에 기용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홍정훈의 자리에는 김강산이 나섰고요. 광주는 특유의 4-4-2, 두현석이 왼쪽, 이순민이 오른쪽 풀백으로 나선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안영규의 짝으로 김승우가 섰고요. 정호영과 이강현이 중앙, 엄지성과 아산이가 좌우에 섰습니다. 허율, 백하가 투톱으로 나섰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장점이 극명했던 경기였습니다. 이군이 나선 인천과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0대2 패배로 밀집 수비 탑밥을 준비했다는 이정효 감독의 말대로 광주는 지난 경기보다 한층 유기적인 전개로 대구를 공략을 하거든요. 이른 시간 선제골까지 넣습니다. 이강현의 패스를 받은 백하가 진짜 기가 막힌 감차로 딱 고기밖에 없었는데 그죠?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때까지 대구가 역습 상황에서 기대와 달리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전반 32분 탁월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바셀루스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바셀루스는 참 진짜 재밌는 선수 같아요. 그죠? 누구보다 맞기 어렵고 위협적인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박스 안에 들어오면 요만해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분위기에 따라 기복도 좀 크고요. 이날도 아쉬운 찬스를 여러 차례 놓치기는 했지만 경기의 흐름을 대구 입장에서 좀 올려준 선수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징야가 없는 상황에서 대구에서 가장 기대할 만한 선수는 지금 누구냐? 분명 바셀루스입니다. 대구는 전반 40분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홍철의 코너킥을 김강산이 멋지게 헤더로 마무리하죠. 후반 들어 양 팀이 더욱 치고받는 양상이 전개가 되는데 대구는 단 2장의 교체 카드만 썼고요. 광주는 이익윤, 토마스 하승은, 이건희 등 공격 자원을 총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끝내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구는 바셀로스의 단독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은 게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고요. 최영구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죠. 대구는 홍정훈이 없는 가운데서도 좋은 수비력을 보였고 또 중미의 황재원도 제 몫을 잘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였어요. 광주는 이정효 감독이 선수들의 야망이 나만큼 크지 않은 것 같다는 말로 이 무승부에 대한 아쉬움 드러냈는데요. 이준 골키퍼의 실수를 콕 짚어서 지적하기도 했고요. 일단 광주는 스플릿 이후 2경기 연속 무승으로 추첨하는 모습이고요. 아침 엘리트 진출에도 좀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네. 자, 12일 경기로 가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가장 주목을 받은 수원FC와 수원의 더비, 수원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네, 프리뷰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수원 더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 내용이나 결과나 역대급 수원 더비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반 14분 만에 이 경기가 조용히 끝나긴 어렵겠다 이런 사실을 현장에 느낄 수 있었는데요. 카츠키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합니다. 공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얼굴 부위를 가격을 해서 퇴장을 당했는데 김종혁 주심이 온필드를 보고 퇴장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염기훈 대행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좀 당황했다고 인정을 했고 벤치에서 대기하던 김주찬도 오늘 경기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형 변수였습니다. 저도 제가 다른 데서 경기 보고 있었는데 이 경기를 이제 기자들이 다 관심 갖고 보고 있잖아요. 카즈키 딱 나가는 순간에 끝났다. 우리 저기 옆에 계셨던 다른 기자가 수원 사실 팬이에요.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야 끝났어 이러더라고요. 됐다 이런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후반기에 사실 수원의 본체는 카즈키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와 이종석 혼자 중원을 지킨다고 여러모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시간 너무 빨랐고 엎친 데 덮친 격 30분에 우고 고메스에게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선제 실점. 이날 데뷔골이더라고요. 우고 고메스는 그 정도로 수협이 유리한 경기를 펼쳤는데 수협의 전반 슈팅 수가 15개입니다. 그러니까 우고 고메스의 골 빼고도 14개로 어떤 추가골을 노렸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꼭 축구에 나오는 얘기가 넣을 때 못 넣으면 먹힌다죠. 네, 전반 어김없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수협이 연속해서 코너킥을 내줄 때 느낌이 싸했고
아니나 다를까 박배종의 펀치 실수가 나오면서 아코스티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이거 안 먹고 들어갔었으면 수원 FC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는데 그럼요. 수원이 이 득점이 컸습니다. 네, 후반에 들어서 수원이 지치기 뻔하기 때문에 수원 FC가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기세를 탄 건 오히려 수원이었고 후반 8분 수원 FC 출신이죠 안병준이 중거리 슛으로 역전골을 낚았습니다. 5달 만에 골이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나왔다는 것도 참 기묘한 우연인 것 같고, 수원 FC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현의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뮬리치와 김주찬이 결국 제 역전골에 합작을 했습니다. 높이 솟구친 골, 수비수 실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김주찬이 빠르게 캐치해서 잡은 다음 박배종을 피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염기훈 대행도 말했지만 2004년생 19살짜리 선수가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건 참 놀랍다, 이런 평가를 했고, 현장에서 봐도 이게 진짜 재능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당연히 KOM은 30분밖에 정도 뛰지 않았지만 김주찬으로 하겠습니다. 영양가 뭐 제대로였죠. 제대로입니다. 지금 7월달 울산전에서 데뷔골 넣은 이후로 지금까지 5골을 혼자 넣었습니다. 그 5골 중에 팀이 4승 1무, 승점 13점을 땄거든요. 승리의 파랑새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 기록을 보니까 수원 구단 역사상 전반에 퇴장당하고 선제 실점한 다음에 역전승한 게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K리그 1에서도 처음 있는 일, 그 정도로 수원이 어려운 승리를 거뒀고 수원 FC 입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패배를 당했다.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큰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원은 파이널 라운드 도입 이후에 첫 승을 따내면서 11위 강원과의 승점 차를 다시 1점으로 좁혔습니다. 이 경기 두 경기를 남겨두고 좀 더 잔류 싸움이 치열해진 게 수원 FC까지 지금 수원과의 승점 차가 3점밖에 다이렉트 강등이 가능한 지금 수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2파전에서 3파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라운드였습니다. 네, 5번째 경기는 인천과 전북의 경기 1대1로 끝났습니다. 양팀 모두 아쉬운 무승부였습니다. 주중 아침을 치르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 두 팀이었지만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라인업 보면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수가 부상으로 쓰러진 악재를 겪었죠. 인천은 무고사, 전북은 구스타보가 제외가 됐습니다. 인천은 에르난데스를 축으로 박승호, 김보섭이 좌우에 섰고요. 허리진은 김도혁을 축으로 은포크가 파트너, 좌우에는 민경현, 홍시우가 섰습니다. 수비진에 김건희가 들어간 게 눈에 띄었고요. 전북은 이준호 선수가 최전방에 섰고 송민규, 한교원이 좌우에 자리했습니다. 이수빈, 백승호, 보아탱이 허리진에 섰고 박진섭이 홍정호의 짝으로 최철순이 오른쪽 풀백으로 정민기가 오랜만에 선발 골키퍼가 된 게 눈에 띄었습니다. 8분 전북 이준호의 결정적 찬스 이후 인천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인천이 슈팅을 8개 날렸는데 8개가 다 유효 슈팅이었어요. 골대 앞에서 전북 수비가 걷어낸 슈팅만 해도 2개였습니다. 반면 전북은 전반 단 1개 슈팅밖에 날리지 못했어요. 인천 이날 전체적으로 무려 12개 유효 슈팅을 날릴 정도로 짜임새 있고 집중력 있는 공격을 펼쳤고, 전북은 확실히 체력적 여파 때문인지 그렇게 파괴력 있는 공격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는 후반에 불이 붙었는데요. 전북이 문선민, 박재용, 아마노준을 투입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올렸고요. 결국 득점이 터졌습니다. 인천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죠. 후반 15분 홍시우의 슈팅이 홍종호로 맞고 굴절이 됐고 흐름볼을 김도혁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김도혁이나 KOM으로 꼽고 싶은데요. 사실 인천 중원이 사실상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이잖아요. 중심을 잡아준 게 김도혁입니다. 김도혁 특유의 폭넓은 움직임으로 공수를 이끌었고요. 김도혁이 이날 2개의 키패스, 2개의 크로스를 성공시켰고 수비에서도 가장 많은 12번의 획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수에 걸쳐서 많은 활동량을 보였던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김도혁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리드는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22분 교체 투입단 박재용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요. 최철순의 크로스를 멋진 헤더로 연결하죠. 최철순 선수가 2001년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기록한 공격 포인트더라고요. 이후 양팀은 치열한 경기를 이어가지만 득점에 실패하면서 1대1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일단 전북은 힘든 상황 속에서 승점 1점이라도 따내게 됐고, 인천은 조성환 감독의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라는 말처럼 고비를 못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날 무승부로 ACL 엘리트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됐죠. 전북 입장에선 다음 광주와의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인천도 ACL 엘리트, ACL2 티켓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재밌었어요. 울산 포항전 3대2로 울산이 승리했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아주 크지 않는, 같은 날 열린 수원 더비가 생명줄을 걸고 하는 더비였다면 이번 동해안 더비는 딱히 걸린 어떤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이거지. 자존심.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재밌을까? 때로는 몇몇 분들은 또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전반에는 약간 그런 향기가 좀 풍겼습니다. 일단 포항의 선발 라인업부터 보면
좋게 말하면 신선했고 나쁘게 말하면 김이 조금 빠지는 그런 라인업이었는데요. 2선이 모두 2002년생이었고 홍윤상, 강현재, 윤재훈 아마 중립 팬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본 이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항은 지금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오영준의 김승대까지 다쳐버렸으니 그렇죠. 네.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고 울산은 반면에 주민규, 이청용, 엄원상이 모두 출격하는 특징이 있다면 우태환, 좌영우가 모처럼 정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 7월 이후 약 넉 달 만이더라고요. 그리고 김영건, 김기희까지 이 포백의 조합이 가동된 게 지난 7월 포항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포백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전반은 일단 포항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점유율을 상대에 내주고 오늘 득점을 취한 건데요. 31분 두 신예죠. 윤재훈, 강현재가 선제골을 합작을 합니다. 제카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빼앗아서 빠르게 역습했고 윤재훈의 컷백을 강현재가 잘 차넣었는데 강현재는 K리그 데뷔전에서 울산을 상대로 데뷔골을 넣는 이름 석자를 확실히 알렸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들 야 강현재가 누구야? 다들 그랬어요. 근데 강현재 선수가 실력도 실력인데 외모가 지금 약간 강동원을 닮았다는 또 반도 나올 정도로 새로운 발견이 아닌가. 실력만 따라준다면 어떤 스타성을 볼 수 있었고 제카의 인터셉트 과정에서 이청용이 밀려 넘어지면서 이청용 선수가 사실 욕만 안 했지 눈빛으로는 사실 굉장히 화가 난 듯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청용이 항의를 했지만 일단 파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판정은 결과적으로 스노우볼이 됐다. 이청용은 분명 올 시즌에 지난 시즌 대상을 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살짝 부진한 게 사실이었는데 그렇죠. 이날 후반 한정은 2022년 퍼포먼스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실수로 실점을 하고 속에 뭔가 부글부글 끓는 게 있을 것 같았는데 후반 1분이었죠. 서령우의 동점골 과정에서 공중볼을 혼자서 잡아두고 그리고 약간 기니까 태클로 공을 지키고 드리블로 상대 제치고 주민규 향한 빈 공간 패스까지 사실 혼자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규 슛이 골대 맞고 나온 걸 서령우가 밀어 넣으면서 동점이 됐고요. 4분 뒤였죠. 이번에는 우측 사이 공간을 가르는 패스로 김태환이 마음껏 크로스할 공간을 이청용이 열어줬고 김태환의 크로스를 아타루가 역전골로 작성을 합니다. 후반 시작 후 5분 만에 보여준 두 번의 플레이로 경기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어떤 득점 없이도 이청용 선수를 KOM으로 꼽고 싶고요. 김영권, 김태환도 그렇고 시즌 막바지가 되니까 울산 베테랑들이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중에는 주민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경기 연속 침묵을 하면서 득점 선두 자리를 티아고에 내줬었는데요. 이날 엄원상의 패스를 받아서 쐐기골 16호 골을 넣으면서 다시 득점 선두에 올랐습니다. 티아고와 16골로 동률인데 출장 시간이 더 적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득점왕에 대한 욕심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요. 포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37분 이호재의 페널티로 한 골을 따라잡으면서 끝까지 울산을 압박했지만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울산은 작년에 동해안 더비에서 1승 1무 2패 열세였는데요. 올해는 패배 없이 2승 2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날 3점을 더해서 승점 73점이 되면서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이기면요. 구단 자체 최다 승점 동률이 됩니다. 그게 2019년에 세운 기록인데 반면 포항은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ACL 엘리트 진출을 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의 말 맞다나 남은 시즌 목표는 일단 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자, 36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